정치 구구단 오늘은 미국 상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과연 우리 정치에 시사하는 바는 없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워터게이트 사건 대특종한 기자로 유명한 기자가 있죠. 미국의 밥 우드워드. 최근에 또 책을 써냈습니다. 70대의 이 노 기자가 써낸 책은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제 곧 출간이 돼서 아마 한국에서도 머지않아 번역이 돼서 출간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책 내용을 놓고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배치 지도를 보고 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은 쓰레기 땅이다. 이것은 끔찍한 합의다. 누가 이 합의를 협상했느냐? 사드를 철수시키고 포틀랜드에 배치하라. 이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의 사항이었는지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드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중요하게 어떤 안보적 사안에 있어서 판단을 해서 사드 배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사드 배치에 들어가는 돈 문제로 이런 식의 인식을 보였다고 하는 게 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국,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측근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로지 돈 얘기만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놔? 그거 비용이 얼마나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한 향후 10년 동안 100억 달러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1조 2천억 정도 돈이 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그냥 철수시켜라. 그럼 미국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그 인식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는 사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사드라고 하는 것 자체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다 두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를 갖고 와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초보적인 상식으로 좀 대통령이 판단을 내렸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이것도 참 이렇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파기하기 위해서 서명하려고 했던 문서를 대통령의 책상에서 내가 몰래 훔쳐 나왔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나는 편지를 갖고 나온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말 이 미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예. 어떤 면에서는 직권남용한 거죠. 게리 콘이. 그런데 아마 미국의 국익을 생각하고 또 한미 동맹을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 그 앞에 사드 이야기 하셨지만 또 우리 FTA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인식이나 수준이 지금 뭐 이번에 그 저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초등학교 5, 6학년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미 FTA는 사실은 우리도 노무현 행정부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해가지고 체결이 됐고 양국의 뭐 저는 모두의 이익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만 이익을 보고 미국은 뭐 재미를 못 봤다는 식으로 해서 계속 뭐 파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죠.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 보좌하는 분들이 미국의 국익 또 우리 동맹 관계를 생각해서 저렇게 서한을 파기를 했고 그 서한 내용이 지금 밥 우드워드 책에 실려 있는 거죠. 예. 근데 오늘 CNN이 또 보도를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백악관 부인 내용은 할 말이 없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위험한 어떤 의사결정, 우리 동맹과 우리 국익에 상당히 앞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매우 걱정스러운 대목들이 나옵니다. 예, 책 내용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밥 우드워드가 왜 책의 제목을 공포라고 했는지 이 내용을 훑어보면서 점점 더 생각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뒤에 조셉 덤퍼드 합참의장에게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 군사 공격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해서 전투 베테랑인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 예방적 선제 군사 공격 계획에 이른바 코피
계획이라고 알려졌던 네, 가루크이고요. 또 내용 더 볼까요? 국방부 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죠. 이게 가장 상징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런 얘기했다고 밥 우드워드 기자는 분명히 책에다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정한 바보다. 우리는 지금 미친 동네에 와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내가 지금까지 가져봤던 직업 중에 최악이다. 야, 이거 믿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당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성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뭐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백악관 내부에서 뭔가 분열이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에 뭐 실린 내용이 오늘 이제 국내 언론에 알려진 내용들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돌출적인 행동이라든가 어떤 사안의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이 백악관 내에 레지스탕스가 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이 지금 밥 우드워드 기자의 이 책을 놓고서 치열한 지금 취재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익명의 기고문을 게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근데 밥 우드워드 기자의 책이 신뢰도를 더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실명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는 이제 실명을 썼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사안의 어떤 판단 능력이 깊이가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또 정반대로 얘기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어떤 주류사회의 반감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주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나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결국 대선 후보까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반감이 결국 이런 책이라든가 기고를 통해서 바깥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아웃사이드였던 건 틀림없는데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도 사실은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매우 민주적으로 또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돌출 행동을 하니까 이걸 단순히 미국의 주류 세력의 어떤 반감 표출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지도자의 어떤 모습 이거하고 너무 어긋나게 가고 의사결정 과정도 너무 돌출적, 충동적으로 가니까 미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밥 우드워드 저 책에 나왔듯이 존 켈리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바보라고 저렇게 표현을 과연 했을까 하는데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전에 언론 보도를 보면 존 켈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불편한 이런 표현을 한 것들이 막 전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우드워드 취재는 저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고 뉴욕타임스도 익명의 칼럼이지만 아마 그 칼럼 보낸 사람은 신분을 확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내용은 이거는 익명으로 실어도 되겠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론을 제기했는지 이것은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하신 익명의 기고문 뉴욕타임스에 그제 나온 건데 바로 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공포라고 하는 책에 이어서 이런 반응이 또 나왔다는 겁니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저항군이다. 불과 1분 전에 내린 결정이 바로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트럼프는 국가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 내놨죠. 기사나 책을 쓰면서 사실과 반대로 쓰고도 이 기자라는 사람들은 응징이나 대가 없이 처벌을 모면한다는 게 참으로 유감스럽다. 정치인들이 왜 명예훼손법을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밥 우드워드 기자의 저 책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밥 우드워드 기자의 필명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70대 노 기자가 근거 없이 저런 글을 쓰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한반도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중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익명의 기고문 보면 1분 전에 내려진 결정이 1분 뒤에 어떻게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우리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언론인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미국 언론인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협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 CNN 기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의 유무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불리하게 쓰는 기사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해서 나 명예훼손 소송 건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동안에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말이 가짜 뉴스라는 얘기죠. 무조건 네. 자기에게 불리한 뉴스는 가짜다, 페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제가 이제 미국 주류사회의 반감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너무 충동적이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뉴욕 군사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1등 못하면 막 안달을 할 정도의 스타일의 사람이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계에 들어가서도 사실 정계에 있었던 인물도 아니지만 거기 들어가서도 사실 그런 성향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별종 같은 사람이 있는데 결국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류사회가 트럼프를 몰라서 이런 책을 썼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가 갖고 주류사회 반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요. 예. 둘째로는 한반도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왔던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여러 대통령이 있었고 미국 주류사회가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런 비핵화가 추진이 됐을까? 예. 이거는 기존의 미국 주류사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들, 해결법들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양쪽의 딜레마에 지금 처해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전 트럼프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파악하고 있고 북쪽에서도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제 특사단이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밑에 지도부한테나 다른 사람한테도 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말 한 적이 없다. 이걸 이제 전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생각을 좀 짧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책과 관련해서. 그 전에 밥 우드워드 기자가 어떤 기자인지 이상일 의원님이 또 워싱턴 특파원도 하시고 그랬으니까는 그 관련한 영상이나 뭐 글이 있으면 한번 좀 준비를 해주세요. 이 밥 우드워드 기자 정말 대단한 기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롤 모델 같은 분인데 저도 워싱턴 특파원 할 때 그 중앙일보는 또 워싱턴 포스트하고 제휴가 돼서 뵌 적도 있고 한데요. 지금 75세인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취재를 끈질기게 하는 분이죠. 저분이 맨 처음에는 기사를 잘 못 썼다고 그래요. 뭐 영어가 모국어가 맞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 노력했고 집요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이분이 강조하는 게 정보의 질입니다. 정보의 질이 뛰어나면 표현이 조금 어색해도 충분히 전달력이 있다라는 건데 이 팩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런데 저분한테 왜 그 소위 권력자들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냐면요. 저분은 취재원 보호를 철저히 했어요. 그 이른바 딥스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절대 밝히지 않았죠. 네, 그렇죠.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그 정보를 준 그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딥스로트했다고 이제 밝힌. 그래서 밥 우드워드가 취재를 하면 내가 취재원으로서 보호가 되겠구나. 이러니까 이 아주 내밀한 정보를 주고 저분은 저걸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쓰는. 그래서 뭐 책도 한 17권 정도 썼고요. 예. 대체로 저분이 쓴 거는 뭐 큰 권위를 갖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정말 이번에 부러운 것이 저런 책을 한국에서 우리가 취재를 했다고 낼 수 있을까? 우리가 냈다면 우리는 청와대에서 민형사 소송당했을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정치들이 명예훼손법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미국은 대단히 자유로운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위가 있는 기자가 백악관 또 미국 행정부의 많은 사람들을 직접 취재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성향의 정치인인지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말이죠. 나이키 잘 아시죠? 뭐 스포츠 브랜드 가운데 정말 아디다스와 함께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 스포츠 브랜드인데 말이죠. 이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는 동영상들이 최근 미국에서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영상들 저희가 유튜브에 떠 있는 영상들 한번 준비해봤는데 저렇게 운동화를 던져요.
기름을 붓고 성냥에 불을 붙여서 저 비싼 나이키 신발을 태웁니다. 저거 보셨죠? 네, 맞습니다. 예. 저건 아마 나이키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나이키를 싫어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동영상들을 미국인들이 갑자기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콜린 캐퍼닉이라고 하는 미국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굉장히 아마 유명한 선수입니다. 2016년도에 그 경찰의 흑인이 이제 총에 맞아 숨지는 예.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저항하기 위한 뜻에서 흑인 민권 운동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국민의례를 할 때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공화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발이 미국 주류사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반발을 많이 했던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저런 일이 있었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일 텐데 최근에 나이키가 저 선수를 이제 광고 모델로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나이키 광고가 어떤 광고죠?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게 뉴욕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Believe in something.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 과연 어떤 내용의 광고였는지를 이걸 알아야 왜 저분들이 저런 식의 반감을 보이는지 한번 화면을 좀 고정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평론가도 저 광고는 보셨을 텐데 말이죠. 예, 저걸 한번 화면 바꿔주셔서 한번 보여주세요. 무언가를 믿어라 이런 뜻이네요. even if 비록 뭐뭐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고등학교 영어 시간 같습니다. 무언가를 믿어라. 예,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설사 그것이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킨다고 하더라도 무언가에 대한 신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말이죠. 저 광고를 나이키가 왜 실었을까요? 저 광고 때문에 좀 나이키 신발을 불태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례를 거부한 선수를 광고 모델로 채택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 형태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저 캐퍼닉 선수가 시범 경기 때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저 모습에 반감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애국심이 없지 않느냐. 그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해서 욕설까지 하고 저 선수가 믿는 그 나라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반감을 표출하고 있는 신발뿐 아니라 나이키가 만든 옷까지 저렇게 불태우는데 이른바 나이키의 가장 상징적인 로고가 Just Do It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나이키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Just Burn It 그냥 불태워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캐퍼닉 선수가 당시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무릎을 꿇을 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자들이 물었더니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 캐퍼닉 선수의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발언까지 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might not be something I experience on a daily basis, but it's not right that these other people are going through this. And that's ultimately what it comes down to. 예, 저게 바로 자신이 무릎을 꿇은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은 확실하게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캐퍼닉 선수의 신념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When somebody disrespects our flag, to say get that off the field right now, out, he's fired. He's fired. 그런데 말이죠. 조금 전에는 이 나이키 신발과 옷을 불태우는 장면만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이 나이키에 박수를 보내는 미국인들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이키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나는 나이키만 사겠다. 이런 반응 보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나이키 입장에서는 아주 성공했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이슈를 확 부각했고 논란의 중심에 섰고요. 저 캐퍼닉 선수에 대해서는 소위 찬반이 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금 캐퍼닉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엠네스티에서 양심 대사상도 수여를 했고요. 예. 결국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거고
또 국기나 국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한쪽 무릎을 꿇었단 말이죠. 예, 이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의 신념에 대해서 본인이 자유롭게 의사표출을 한 이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아마 저 선수를 지금 어느 선수단에도 지금 끼질 못했습니다. 안 받아줘가지고 너무 논란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저 선수를 광고 모델로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됐고, 결국은 뭐 일부에서는 불매운동을 하지만 또 아마 더 사겠다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캐퍼닉 선수가 광고 영상에서 저희는 사진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만약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미쳤다고 말해도 그 길을 계속 가라. 그것은 모욕이 아니고 찬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나 다를까 나이키에 대해서도 아주 비난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이키가 죽어가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이키가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언론에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자본이 국가를 이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이키가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하게 시장 논리를 따졌다는 거죠.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스포츠 선수들은 개인 선수 이름을 딴 운동복이라든가 운동화 같은 거 브랜드들을 만들어냅니다. 뭐 타이거 우즈 선수가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선수로서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자유계약 선수로 나왔는데 구단에서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 순위로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나이키의 어떤 특히 운동 스포츠의 어떤 기업이 갖고 있는 약간 진보성을 이런 방식으로 좀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뭐 그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반응을 달리했다고 한다면 나이키가 이런 광고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의 개인적인 신념을 충분히 이해한다. 미국은 바로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반응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어떤 기업도 저런 광고를 만들어 봤던 적이 있을까? 기억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한 광고는 못 본 것 같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정도로 용감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저거에 대해서 언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전선을 너무 넓히지 않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그 구단은, 사실 49ers라는 말은 그 영어 단어에도 있습니다. 1849년에 금을 찾아서 소보로 갈 때 그 금 찾아가는 사람들, 아마 그걸 딴 49ers라고 그랬고요. 노래도 혹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듀얼터 마이너 49ers. 예. 그런데 아마 그 구단에서 굉장히 맹활약을 했던 선수죠. 그리고 그 구단에서도 저 캐퍼닉의 저 행동을 이해를 했어요. 지지를 했는데 이제 계약이 끝나니까 재계약은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봤던 거죠. 김성환 평론가 어떻습니까? 동시에 저는 이 나이키 광고를 둘러싼 미국 사회의 논쟁 이런 걸 보면서 또 미국의 건강한 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사표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든지 논쟁할 수 있고 그것을 그 사회가 버텨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정반대 사안을 다루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쪽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을 뽑았던 한 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가 지금 어떤 문제를 정치적으로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는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게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양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를 뭐 하나로 이렇게 딱 한쪽으로 잘라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사회는 그래도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치적 자유를 갖고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사실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동시에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어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고 누구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용어가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논쟁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화두들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좀 토론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으로 좀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앵커 말씀에 100% 동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증오의 언어, 분노의 언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좀 열려있는 태도로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좀 합리적으로 어떤 접점을 모색해 나가는 이런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순간적으로 저 광고 잠깐 봤습니다만 저는 금방 암기가 됩니다.
Believe in something, even if it means sacrificing everything. 참 멋진 말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한민국에서도 뭐 꼭 저런 광고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런 광고도 둘러싼 건강한 논쟁, 그것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리 사회도 한번 염두에 둘 만한 상황이다 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미국 정치 이야기하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